여러분은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혹시 안전모에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수건을 걸친 채 땀 흘리고 있는 건설 현장 종사자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기름때 묻은 얼굴에 공구를 들고 기계 설비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 노동 종사자가 떠오르셨나요? 노동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육체노동과 관련된 이미지와 함께 관련 검색어로 막노동, 노가다, 가난, 힘들다, 외국인, 비정규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떠올린 이미지들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과는 대조되는 아주 편협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이전 영상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행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노동의 이미지는 노동자 개념의 범주를 축소시켜서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육체노동으로 한정시키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한 노동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한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 혹은 편협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의 흑인 차별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미개하다거나 폭력적이라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러한 시선의 원인을 흑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흑인을 노예로 삼으며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를 노동자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노동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법적 개념의 노동을 살짝 언급할 뿐 정규교과 과정 중에서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 사회의 노동교육의 부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 노동을 독립된 과목으로 둘 정도로 노동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와 실습 및 현장학습을 통해 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1년간 6차례에 거쳐 모의노사 교섭을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섭위원을 선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교섭을 마친 후 연설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직접 해보는 겁니다. 프랑스의 고등학교 1학년 노동법률 사회교과서를 보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방법을 몇 달에 걸쳐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의제를 토론하여 노동자의 삶과 권리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집니다. 스웨덴의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는 사람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과 민주 시민으로 사는 것과 더불어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별로 거치는 변화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내용과 그 보장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 역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7년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당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은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친 X, 급식 종사원은 밥하는 아줌마인데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나? 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는 파업을 해결하기보다는 무차별적 비난을 한 것이죠. 더불어 KBS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배달음식 3주째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라는 자극적 보도 제목을 달아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이라는 것에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자 중심 시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예시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외에도 고용 창출, 사회 환원, 재화 및 서비스 생산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뒤로하고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두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노동자의 고용 유지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가차없이 노동자를 해고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재취업이나 생계 유지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말이죠. 산업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를 바꾸고 정비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치료비를 주는 게 더 싼 값이라면 설비를 바꾸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데 더 익숙하죠. 우리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스스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노동법, 노동상품과 같이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지속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선일 뿐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의 평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그런 걸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좀 양보하면 돼 와 같은 말로 스스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 역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노동자를 유별나고 특이한 존재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을 방문하는 노동자를 독한 존재로,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노동자는 열악하고 어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히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고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 작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나 의회에 노동자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문에 경제인구 중 임금 노동자가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의 비율은 고작 5%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조적 모순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업재해를 다루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 노동자의 개인적 부주의나 책임을 묻는 댓글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바꾸면 사고 발생률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버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두기보다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보장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에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니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어쩌면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